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국가의 충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 그리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새로운 강자가 되려고 하는 힘. 이 전쟁의 중심에는 화폐가 서 있습니다. 전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국은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금을 사들이며 실물 자산의 성벽을 쌓고 있고, 미국은 달러 패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끌어들여 새로운 금융 영토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화폐를 통제하려고 할 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무기화하는 시대에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 거대한 권력들로부터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알게 된 비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왜 그토록 세계 천재들이 이 시스템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완벽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구 모든 사람들의 계좌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번호라는 시스템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구와 돈을 주고받았는지, 그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모든 사람의 내역은 정부만이 볼 수 있고, 정부만이 그 내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처음으로 채굴된 블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더 타임즈 2009년 1월 3일, 재무장관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 왜 은행이 잘못했는데 국민의 돈으로 은행을 살려줘야 되는가?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 통제 없는 개인 간의 완벽한 금융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블록과 블록을 모아 체인으로 엮은 것입니다. 블록은 이체 내역들의 집합이고, 그 블록을 원래 있던 블록, 이 안에 이체 내역이 있다는 거죠. 1번부터 뭐 몇천 번까지, 4천 번까지 이체 내역이 있고, 이거를 이 첫 번째 블록, 아니 이전 블록에 엮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또한 이체 내역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의 사용자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이 노드들은 블록체인의 장부를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 사람들. 이체를 할 때 이체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이체를 할 때는 거래소에서 이체 수수료를 정하는데, 우리가 지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체를 하게 되면 그 주변 노드로 이체 내역에 대한 정보가 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우리라고 했을 때 이체를 하게 되면 다른 노드들로 그 이체 내역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수수료를 보고 이 노드에서는 수수료 상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을 블록으로 정할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1메가에서 2메가 정도로 데이터가 모였다면 이제 채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채굴할 때 엄청난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 채굴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채굴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버전, 지금 비트코인의 버전, 그리고 지금의 시간, 그리고 이전 블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금 난이도, 그리고 랜덤한 숫자 넌스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개 정도 되는 이체 내역. 이걸 해시 함수에 넣게 되면 어떤 해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시 함수는 무엇이냐 잠깐만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비트코인에서 해시 함수는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에서 만든 암호화 함수예요. 이 암호화 함수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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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용을 이 해시 함수에 넣었을 때 모두 다 다른 해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걸 어디다가 쓰게 되냐, 우리가 인터넷에서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넣잖아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이걸 해시 함수에 넣어. 그리고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해시 값과 해시 함수에서 나온 출력 값을 비교를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가 비밀번호가 맞네, 아니네, 이런 거를 알려주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난이도를 결정할 때 이 해시 함수를 쓰게 됐다. 예를 들어 아까 넌스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넌스 값으로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넣고 다음엔 2라는 숫자를 넣고 3 막 넣었을 때 이 출력되는 값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근데 난이도는 뭐냐, 여기에 앞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0, 0이 10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 넌스 값을 계속 넣고 돌려. 계속 돌려서 해시 값이 앞에서부터 0이 10개가 나왔어. 0, 0, 0, 0, 0, 0 해서 나왔어. 그러면 채굴 완료. 채굴 완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기까지의 블록체인에 이 채굴 완료된 블록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노드에서만 이렇게 채굴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우리는 채굴이 끝났으니까 다른 노드에다가 작업 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완료했어. 우리 해시값 이거고 이거 넌스값 이거야. 확인해줘. 완료. 그러면 똑같이 다른 노드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던 거에 우리의 데이터가 여기에 체인으로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노드에서 동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지? 놀랍게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2개 이상의 노드에서 동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채굴을 성공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 사는 에이무게 씨도 채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노드에 작업 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작업 증명해줘. 그리고 우리도 작업 증명을 요청하게 되죠. 작업 증명해줘. 그러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노드들은 우리의 블록을 채택하고요. 반대로 아무개 씨와 가까이 있는 노드들은 아무개 씨의 블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가까운 파란색 노드들은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게 되고 우리와 가까운 노드들은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 전체가 다시 또 그 상태로 채굴을 시작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빨간색이 더 빨리 다음번 채굴을 완성했다. 그럼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다시 다른 노드에 데이터를 보내줘. 그러면 이 파란색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던 노드들은 더 길게 만들어진 이 빨간색 블록체인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블록은 무효가 돼서 작업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6번의 컨펌 후에는 거의 불변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이 채굴을 왜 하는 건데? 작업자는 이 검증이 완료되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생성해내고 사용자가 내기로 한 수수료를 받아서 작업자 노드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을 완료했으니까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비트코인도 가져오고 사람들이 냈던 수수료도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 2100만 개를 생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1만 블록이 생성되는 주기마다 생성되는 비트코인을 반감하기로 했어요. 또한 블록 하나가 생성되는 것이 10분에 한 번으로 설계하여 14일마다 난이도를 조정해서 4년에 한 번 반감기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0값이 몇 개냐를 14일에 한 번씩 난이도를 바꾸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이상하게 비트코인 채굴이 많이 됐어 하면은 0 하나 더 추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적어졌어 그러면 0 하나 더 감소,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바꾸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되어 더 이상 보상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수수료만을 보상으로 주고 이 블록체인이 종료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참여할 수 있고 작업자에게는 보상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공유 가능한 단 한 노드만 채굴에 참여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개되는 그런 투명한 거래 장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이제는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장부를 보유하게 되었죠. 비로소 누군가, 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전 세계인의 선택을 받아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이 비트코인이 완성되었습니다.